서류상으론 모든 게 완벽한데 왜 현장에선 사람이 죽어나갈까요? 오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 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2m 높이에서의 추락사고,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은 2024년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장소는 경기도의 한 작은 건설 현장입니다. 겨울해가 막 저물어가던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도 함께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배관공 이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의 평범했던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접어들고 말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멈춰버린 오후입니다. 그날 오후, 경기도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작 2m. 이 씨가 작업하던 곳은 땅에서 불과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성인 남성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 아마 우리 대부분이 에이 그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할 법한 바로 그 높이였죠. 근데 이 사고가 더 가슴 아픈 건 정말 너무나도 쉽게 막을 수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지지대, 아우트리거만 제대로 폈어도, 턱끈까지 달린 안전모만 제대로 썼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인데 왜 현장에서는 이게 안 지켜졌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 사람의 실수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제도가 가진 어떤 빈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참 건설 현장의 안전이라는 게요, 꼭 두 개의 다른 세상 같아요. 큰 현장에서는 어때요? 안전모 안 쓰면 그냥 바로 집 가야 돼요. 출입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작은 현장으로 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 맞춰야지, 돈 아껴야지, 이런 압박 속에서 안전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할 몫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 법을 보면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야만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50억이 안 되는 현장은 저위험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돈의 크기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나누는 셈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공사 규모가 작다고 정말 덜 위험하고 더 안전한 걸까요?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4년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무려 65%가, 그러니까 3명 중 2명 이상이 법에서는 덜 위험하다고 봤던 바로 그 50억 미만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법의 생각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의 조직. 이렇게 규칙하고 현실이 따로 놀다 보니까 결국 안전은 그냥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 사고가 났던 현장 벽에도요, 이런 안전관리 조직도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이것만 보면 뭐 누가 안전 책임자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아주 그냥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서명은 복사한 거였고 관리자라는 사람은 아예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결국 이 조직도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예요. 실제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서류는 다 갖췄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가짜였던 거죠. 그럼 그 많던 책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렇게 줄줄이 떠넘겨지는 겁니다. 원청은 하청한테, 하청은 또 재하청한테, 이런 식으로 책임을 계속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맨 마지막에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참 이상한 구조예요. 권한은 맨 위에 있는데 책임은 맨 아래에만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몸이 기억한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법도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텅 빈 곳에서는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진짜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도가 없는 곳에서는요, 결국 몸이 스스로 규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더 이상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겪고 배우는 일종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반사적으로 안전모 턱끈을 조이는 그 손동작. 아니면 사다리를 놓자마자 습관처럼 지지대를 쫙 펼치는 그 움직임. 이건 근육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동료가 사다리에 오르면 나도 모르게 가서 잡아주는 거.
위험할 때 동료랑 눈짓 한번 주고받는 거.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몸의 밴 습관들이 그 거창한 제도가 못 채우는 빈틈을 실제로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손끝의 기억이 법보다 빠르고 근육의 반응이 규정보다 정확하다. 결국 진짜 안전은요, 책상에 앉아서 매뉴얼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규정이 닿지 않는 곳.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습니다. 바로 이 씨가 떨어졌던 그 2m 높이, 그리고 이 질문 앞으로요. 생각해보세요. 사다리 위에서 균형을 잃고 하는 순간 중력이 몸을 끌어당기고 바닥에 부딪히기까지,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단 몇 초 만에 벌어집니다. 이 짧은 순간에 안전 규정집을 펼쳐볼 시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이 찰나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만약 당신이 2m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과연 무엇이 당신을 구해줄까요? 수십억 원짜리 공사 계약서가 구해줄까요? 아니면 벽에 멋지게 붙어있던 그 안전관리 조직도?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운에 맡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을 구하는 건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반응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위험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반사적인 행동, 몸에 깊이 새겨져 훈련되었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거나 바로 그 차이뿐입니다.